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우리가 계양기 41번부터 60번까지 풀어보는데요. 앞에서 이제 풀어봤던 그런 내용들 좀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아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 문제 푸는 요령들을 터득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이 단원도 녹록한 단원은 아니죠. 또 실질적으로 한국사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 오답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응용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문제풀이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41번부터 갈게요. 다음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이것도 이제 자꾸 연도 외우지 마시고요. 제너럴 셔먼 사건은 1866년도에 병인년에 일어났던 것이고, 원산 학사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개항 이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갑신정변 84년도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후에 갑신정변 이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 신미양요 언제? 흥선대원군 때. 그래서 맨 처음에 흥선대원군 시절에 제너럴 셔먼 사건, 자, 이것 때문에 미국이 쳐들어오죠. 신미양요.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이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하죠. 급진적인 개혁 정책, 그죠? 그러면서 이제 별기군 만들고, 이로 인해서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당시 정부가 뭐를 했습니까? 너무 이제 급진적으로 가다 보니까는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소극적인 개혁 정책을 하죠. 그래서 마음이 급한 급진개혁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이 흐름을 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산 학사는 언제 설립이 되었느냐? 1883년도예요. 1883년도. 그래서 갑신정변과 이모군란 요 사이에 설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역, 미음, 리을,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42번. 다음에 주시는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은 뭐 교종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설명을 잘 드릴게요. 1884년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죠. 맨 처음에는 이제 교조신원운동 성격으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전라도 고부에서 1차 봉기를 합니다. 자, 1차 봉기를 해가지고 물리치는 전투가 있어요. 관군을 격파하는 전투. 요 관군을 전파하는 전투가 여기 디귿에 나와 있는 황룡촌 전투예요. 이게 관군을 격파하는 관군. 그러면 관군을 격파했기 때문에 정부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전주 화약을 합니다. 전주 화약을 해요. 전주 화약을 해가지고 동학농민군은 물러가고 이제 뭘 설치합니까? 직강소 설치하죠. 자, 그러면 이 전주 화약의 내용에 동학농민군들이 정부에 요구했던 것이 패정개혁안 12개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좀 뭔가를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정부 자체로 교정청을 설치하더라라는 얘기죠. 교정청. 네, 우리 스스로가 개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전주 화약을 함과 동시에 누구에게 부탁을 하죠? 청나라 군대에게 동학농민군을 좀 해산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럼 텐진 조약의 내용으로 인해서 일본군도 자동으로 들어오죠. 일본군이 들어와서 경복궁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를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하면서 뭐를 합니까? 1차 갑오개혁을 해요. 이게 궁극기무처예요. 요거 다음에 이미 하려고 교정청 설치했는데 이거 폐지시켜버리고 지네들이 이거 하게 되는 거죠. 1차 갑오개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일본 군대에 의해서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들이 패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요거 순서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 디귿, 그 다음에 뭡니까? 니은, 그 다음에 교정청, 리을, 그 다음에 궁극기무처, 그 다음에 우금치 전투다. 우금치를 분해가지고 동학농민군들이 패했습니다. 정답이 2번. 43번. 다음에 유세의 계기가 된 사건으로 인해 항일 의병투쟁이 크게 일어났다. 이때 일어난 의병투쟁에 관한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잘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자주 나오는 사료니까. 대한 2천만 동포에게 남기는 글 슬프다. 국치와 민욕이 이에 이르렀으니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 경쟁 속에서 모두 멸망하게 되었다. 무릇 삶을 유하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음을 기하는 자는 반드시 삶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찌 모르겠는가. 영화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름이 나왔어요. 영환이라고 이름 나왔죠. 영환은 다만 한 번 죽음으로써 우러러 황은에 보답하고 우리 2천만 동포에게 사죄하노라. 영환은 죽었다 하더라도 죽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을 구천지하에서 반드시 도울 것이다. 부디 우리 동포 형제들은 천만으로 분열을 배가하여 자기를 굳게 하고 학문에 힘쓰고 결심육력하여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면 죽은 자가 마땅히 땅속에서 기뻐 웃을 것이다. 슬프다. 그러나 조금 더 실망하지 말라. 민영환이죠. 민영환의 자결하면 유서죠. 당시의 고위 관리가. 그렇죠. 모에 개탄하면서 이 유서를 남기고 죽었죠. 을사늑약이죠. 1905년에. 네. 자, 1번. 유인석, 이송 등 위정척사사상을 가진 유생이 주도하였고 농민들이 가담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에 의해 스스로 해산하였다. 을미의병이죠. 네. 2번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이 처음으로 등장하여 강원도 경상도의 해안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였다. 을사의병. 3번 이인영 허위 등이 주도로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고 서울 진공작전 정미의병이죠. 군대 해상과 관련된. 4번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 해산이 계기가 되었고 해산된 군인이 합류하면서 의병의 전투력이 강화되었다. 정미의병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44번 다음 내용에 관련된 인물과 그 주장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사료가 길죠. 위정척사는 정조 이내로 내려온 조정의 기본 정책으로서 아직도 그 의리가 빛나고 있는데 고종의 친정 이래로 일본과 서양의 똑같은 해를 모르고 일본과의 통상을 주장해 온 결과 사설과 이의가 횡행하여 조선의 사태가 위급하게 비길 데가 없습니다. 약물과 야소라는 사교의 위세로 공맹의 큰 돈은 날로 사라지게 되어 가정에는 윤리가 깨지고 사람에게는 예의가 허물어져 그 결과 종묘 사직이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국왕은 더욱 위정척사의 대의를 밝혀 주와 매국하려는 신료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 얘기인데 이 상소는요 조선 책략과 관련된 홍제약의 상소입니다. 홍제약.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와 그 꾀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강한 필치로 써가지고요 과격한 문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차명당명이에요. 차명. 만원 척사소라고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1번 이항로는 양의의 침범이 국가존망의 위기를 조성한다고 주장하면서 약물의 배척을 하고 통상을 반대했다. 자기 병인양요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2번 최익효는 일본과의 통상에 반대하여 오불가소, 앞에서 풀어봤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반대했던 내용이고요. 홍제약은 조선 책략이 유포되자 정부의 개화 정책을 비판하는 만원소를 올렸다. 네, 만원 척사소 맞는 내용이고. 4번 기정진은 서양의 경제적 침략의 대비책과 국력 배약을 위한 내수를 제시했다. 그래서 조선 책략과 관련된 것은 바로 홍제약의 만원 척사소.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를 연패해서 옳게 고른 것은 부들러, 예, 부들부들거립니다. 누굽니까? 독일 외교관이죠. 독일 외교관. 해양 세력인 일본과 대륙 세력인 청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선은 중립을 선택해야 된다. 6.1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되는 것은 러시아를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아시아의 대국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정략도 될 것이다. 둘 다 이제 조선의 중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의 중립을 주장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사건은 갑신정변이에요. 갑신정변 이후로 청나라와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쟁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조선에 침략을 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원래 두려워했던 나라는 어디예요? 러시아입니다. 근데 청일이 두 나라가 각 축전을 벌이다 보니까 가장 두려워했던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러시아가 좋아서 끌어들이는 건 아니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 세력도 견제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연구를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바로 조선 중립파론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와 비밀리에 협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북쪽 지역에 있는 한 지역을 어떻게 합니까? 조차를 하죠. 그러면서 1885년도에 갑신정변 이후에 바로 직후에 이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올 것 같다라는 낌새를 챈 영국이 우리나라 남쪽의 거문도를 불법 점령합니다. 이른바 거문도 사건. 바로 요 시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그 중간에 다를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다. 정답 3번. 46번. 다음 내용이 담긴 조약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제37권. 만약 조선국이 가뭄, 홍수, 전쟁 등의 일로 인해 국내의 식량이 결핍될 것을 염려해 잠시 미국의 수출을 금하려면 반드시 먼 1개월을 기약해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알려 항구에 있는 일본 상민이 준수하는 데 편리하도록 한다. 42관. 현재 혹은 장래에 조선정부가 어떤 권리와 특전 및 혜택을 다른 나라와 관민에게 베풀며 일본국 관민 또한 즉시 일체 균점한다. 최애국 조항이죠. 이것이 언제 이후에 나타났다고 했죠? 제가 이모군란 이후에 나타났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37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예요? 방공령이죠. 원래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과 맺은 통상조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 있어요. 근데 미국과 수교하게 되고 청나라와 수교를 하게 되면서 최후국 조항에 따라 가지고 유관세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막는 방공령을 여기서 표시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한성조약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맺었던 조약이고요. 제물포 조약은 이모군란 이후에 맺었던 조약이죠. 조일통상장정 바로 이거죠. 예, 조일통상장정. 그 다음에 조일수호 조규, 이것이 이제 바로 강화도 조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47번. 기억에 들어갈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전봉준, 김도삼 등의 주도로 고부 농민들이 봉기하여 군수 조병갑을 몰아내고 수탈의 상징이었던 만석보를 파괴했다. 그 다음에 기억이 있었고요. 동학농민군은 백산으로 이동하여 호남 창의대장소라는 이름으로 경문을 발표하여 농민들의 봉기와 호응을 촉구했다. 백산에 가가지고 우리 봉기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뭐 하는 거죠? 1차 봉기의 내용입니다. 1차 봉기의 내용인데, 조병갑을 몰아내고 수탈의 상징이었던 만석보를 파괴했어요. 만석보라는 저수지죠, 조병갑이.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이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이 물세를 막 받아먹었죠. 그러면서 전봉준, 김도삼 등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정부는 깜짝 놀라서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 관리를 뭐라고 부르냐, 안핵사라고 불렀던 거죠. 이 안핵사를 파견을 합니다. 이 안핵사를 파견하는데 이 안핵사가 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은데 누구 편을 들어요? 이놈 편을 드는 거, 조병갑 편을 드는 거죠. 오히려 들고 일어났던 농민들을 죄가 있고 탄압을 하게 되는 거죠, 얘가 오히려. 그래서 농민군들이 뭐를 돌려서 사발통문을 돌려가지고 여기에서 들고 일어났다. 백산에서 그래서 경문을 발표하게 되더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 정부가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했다. 네, 그렇고요. 2. 동학농민군은 황룡촌 전투에서 정부군을 격퇴했다. 자, 이것은 백산에서 경문 발표한 이유죠. 3. 동학농민군과 정부군이 전주에서 화약. 전주 화약은 1차 농민봉기의 이 마무리가 되는 사건이고, 4번 전봉준의 남접과 손벽기의 북접이 논산에서 합류했다. 자, 이것이 2차 농민봉기죠. 자, 여러분들 전봉준을 비롯한 이 우리나라 그 남쪽에 있는 동학농민의 조직을 남접이라고 하고요. 손병희를 비롯한 조직이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접이라고 하는데, 북접은 1차 농민봉기 때에는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애들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우리나라 왕실을 어떻게 하고 위협을 하고 1차 갑오개혁을 하면서 2차 농민봉기를 하죠. 이때에 남접과 북접이 같이 합류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48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관의 공통된 이름으로 옳은 것은, 고려와 조선에서는 왕명출납 군사기무 수기의 일을 맡았다. 대한제국에서는 정부의 자문기구로 개편되었고 독립협회가 의회로 개편을 시도하였다. 제가 요 기구는 제가 우리 한국사 이론 강의할 때 강조를 했던 기구입니다. 뭘까요? 중추원이죠. 중추원.
고려시대의 왕명출라 군사기물을 담당했던 기구, 또 그 다음에 대한제국 때의 어떤 의회의 성격인 기구 중추원, 그 다음에 또 중추원이라는 이름을 한 가지가 있는데 언제까지 조선 총독부 내에 친일 인사들로 하여금 자문기구인 중추원, 다 이름은 똑같습니다. 중추원. 정답 1번. 49번. 다음 정강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첫째,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안으로 나라에 돌아오게 할 것, 문벌을 없애 인민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제도를 제정할 것. 대원군이 어디 잡혀갔죠. 잡혀갔으니까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뭘까요? 잡혀갔던 건 언제예요? 이모군란이죠. 그 이후의 사건 뭐죠?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그럼 갑신정변의 내용입니다. 1. 해상공국을 없앤다. 네. 공사노비법을 혁파한다. 공사노비법 혁파한다. 공사노비법. 노비법을 완전히 없앤다. 이거 언제예요? 가보개혁입니다. 가보개혁. 2. 전국에 걸쳐 지조법을 개혁할 것. 4. 각도의 황곡제도를 영원히 없앨 것. 5. 재정을 모두 호조해서 관할하도록 할 것. 전부 다 갑신정변의 내용이죠. 정답 2번. 50번. 기억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릇 우리 대한인은 내외를 막론하고 통일연합으로서 그 진로를 정하고 독립자유로서 그 목적을 세우미니 이것이 모가 원하는 바이며 모가 품어 생각하는 소이니 간단히 말하면 오직 신정신을 불러 깨우쳐서 신단체를 조직하는 위해 신국을 건설할 뿐이다. 신정신, 신단체, 신국, 새로운 나라. 자, 이게 뭘까요? 새로운 국민들의 모임이다.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신민회. 자, 신민회. 1. 교과서와 서적 출판부를 위해 태극서관. 맞죠? 2. 국내를 중심으로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했다. 국내 중심이 아니죠. 국외죠. 만주 삼원보에 무관학교 같은 것들을 설립했고요. 틀렸고. 3. 민족자본 육성을 위해 평양에서 자기회사. 그렇습니다. 4. 정주에 오산학교 등을 세워 민족교육을 실시했다. 그렇죠. 정답 2번. 자, 51번 보겠습니다. 다음 미추신 제국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추신 제국. 미추신 제국에 대한 게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의 공인되어 온 바 자주 독립한 제국이니라.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의 공인되어 온 바 자주 독립한 제국이니라. 대한국 국제죠. 대한국 국제예요. 대한 제국에서 나타났던 대한국 국제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제국 당시에 상무사 조직, 우리가 상무사 비슷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뭡니까? 상리국이죠. 이 상리국이 갑오개혁 때 혁파되었다가 그 다음에 뭐가? 황국협회로 보부상 조직이 있었다가 황국협회가 독립협회 해산하면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죠. 같이 없어졌죠. 그러다가 상무사라고 해서 또 보부상들 끌어들여요. 이 고종은 굉장히 보부상들을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 2번 양정치계 맞죠? 외국어 학교 설립 그렇고요. 서북철도국 개설 국내부 내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가 오류가 하나 있는데 보기 5번이 빠져 있어요. 이 보기 5번이 궁극기무처예요. 궁극기무처를 설립을 했다. 궁극기무처는 언제 했습니까? 갑오개혁 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기 5번 동글뱅이 5번 해주셔가지고 궁극기무처 요 보기 5번이 누락이 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기억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기억. 누구는 영의정 홍순목의 둘째 아들로 1855년 서울에서 출생해 81년 일본의 역제국을 방문한 후에 우편제도의 편리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83년에 부사의 자격으로 미국 우정성과 뉴욕 우체국을 방문 시찰하고 돌아와 고종에게 우편의 필요성을 진언하였다. 그 후 84년 우정총국을 설립하였으며 같은 해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우리가 우정총국 국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누굽니까? 홍영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홍영식은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계리직을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아시겠죠? 홍영식. 이 홍영식이 미국의 이제 보빙사의 일원으로 가가지고 미국의 우편제도를 어마어마한 그 미국의 땅덩어리가 교통통신이 발달했었던 것은 바로 우편제도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와서 이 우정총국을 만드는 거죠. 이 우정총국 개국축하연에서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우정총국은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언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을미개혁 때.
을미개혁 때. 그래서 단태우쫑이라고 했어요. 단태우쫑 을미개혁. 단발령, 태양령, 우편제도, 종두법. 우편제도니까 이 우정총국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세계 만국 우표 연합에 가입하게 되죠. 1번 학도와 공장 수십 명을 이끌고 청나라로 가서 군기제 전신 전화 등의 기술을 배우도록 했다. 이거 영선사죠. 영선사입니다. 영선사. 청나라 가는 영선사. 김윤식이에요. 김윤식. 자, 2번 왕명으로 서울의 전동이 전의감 건물을 개수한 후에 우정총국 청사 건물로 사용했다. 네, 그렇고요. 3번 박정영, 조병직, 이상재, 이윤치호 등과 함께 조사 시찰단의 인원으로 몇 개월간 일본에 파견되었다. 앞에 그 보기에서 나와 있었죠. 4번 우정총판에 임명되어 박영호 등에게 사무를 분담하고 일본, 영국, 미국의 공간에 우정국 설립을 통과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53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발생한 원인으로 옳은 것은 1885년 3월 1일 영국 동양 함대 사령관 윌리엄 도엘 제독이 이끄는 영국군함 3척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 거문도에 상륙한 영국군은 섬 안에 포대를 구축하고 병력을 건설한 후에 영국 국기를 개항하고 자기 마음대로 포트 해밀턴이라 불렀다. 거문도는 영국 동양 함대의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한 2년간 불법 점령을 합니다. 거문도 사건이죠. 왜 그랬을까요? 러시아 세력을 막기 위해서죠. 그래서 쭉 보시면 보기 4번에 러시아가 조선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답 4번. 54번. 경부선과 경의선 개통되면서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종단철도가 완성되었다. 이 두 철도가 개통되는 것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건은 원래 이제 경부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누가 미국이 맨 처음에 이제 철도회사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면서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일본 애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완공을 하게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서울이 있죠. 서울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인천이 있으니까 여기 부산이 있고, 부산은 뭐 일본의 베이스 캠프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제일 가까운 경인선이 철도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부선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경의선이죠. 경의선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의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원산으로 가는 경원선 나중에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철도는 왜 한 거죠? 여러분들 이 청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래서 1909년도에 청과 간도 협약을 맺으면서 이쪽에다 만주에다가 철도 부설권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철도가 필요로 했던 철도는 이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의 모든 나라들이 철도 세우려고 그래요. 왜? 침략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 당시에 일본 애들이 어떤 전쟁을 수행하기? 럴전쟁이죠. 럴전쟁 때문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55번. 다음 중 빈칸 기역에 들어갈 관청의 이름으로 옳은 것은? 국교 확대 초기에 개항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던 일본 상인의 활동 변경이 점차 내륙으로까지 넓어지자 정부와 상인 민인들은 이를 심각히 우려했다. 또한 국내 교육에서는 관리와 토의 수탈로 말미암아 행상들이 입는 피해가 극심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 정부는 서구 군대와의 회사 조직을 본떠 보부상 조직을 설립하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 보부상들이 이제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막 했기 때문에 이 보부상 조직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정부가 했습니다.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보부상들은 이렇게 끼고 가는데 나머지 상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있죠. 그 보부상들 조직을 정부에서 관리해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해상공국이죠. 황국협회는 보부상들의 어떤 협회고 정부 조직이 아니라, 황국중앙총상회는 서울에 있는 시전 상인들이 자기네 어떤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56번. 다음 개혁의 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1. 황성신문은 국한모 혼용으로 발간됐고 시리아 방송대공을 게재했다. 1905년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논설이죠. 2번. 순 한글로 간행된 제국신문은 창간의 이듬해 이인직이 인수하여 친일지로 개편했다. 이인직이 인수했던 건 뭐예요? 만세보죠. 만세보였습니다.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던 부분이죠. 3번. 독립신문은 한글과 영문을 사용했으며 근대적 지식 보급과 국권, 민권 사상을 고취했다. 4번.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
한성순보죠. 관보의 성격을 띠고 10일에 한 번 한문으로 발행됐다. 그렇습니다. 한성순보 열흘에 한 번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을 열흘로 쪼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순, 중순, 하순. 그래서 10일에 한 번 나오다가 이제 주에 한 번 나와요. 주에 한 번. 그래서 주보가 됩니다. 한성순보에서 한성주보. 5번 영국인 베델을 발행으로 내세운 대한매일신보는 양기탁 중심으로 국제보상운동을 앞장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2번 정답. 자, 57번. 다음 우표가 기념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250년을 기념하는 겁니다. 헤이그 특사 100주년 기념. 헤이그 특사 이 우표를 발행을 했어요. 헤이그 특사는 1905년도에 을사늑약,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미국에는 헐버트를 파견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세계 평화 회의에 3명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준, 이위종, 이상설.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는 것이죠. 1. 한국협회에 재정적 지원을 받고 출국하였다. 전혀 관계없죠. 한국협회는 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데 기여를 했던 보부상의 단체죠. 2. 국제 여론에 호소하여 국권을 회복하려 했다. 3.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4. 이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그래서 정답 1번. 자, 58번. 미추신 이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선해청 당상관 민겸호의 하인이 선해청 창고지기가 되어 급료를 지급하는 일을 했다. 그는 쌀을 빼돌리고 빈 껍질과 모래를 뒤섞어 넣은 것을 지급했다. 분노한 구식군인들은 마침내 폭동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하층민들까지 합세하였다. 이 사건으로 왕후가 피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사건은 바로 뭡니까? 이모군란이죠. 몇 년도에? 1882년도에 일어났던 임오군란입니다. 자, 임오군란 결과로 통리기모함에 설치됐다. 통리기모함은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이죠. 즉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가 개화의 필요성을 깨달아서 통리기모함은 그 다음에 별기군 이런 거 설치했었잖아요. 별기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자, 2번 일본과 재물포 조약을 체결했다. 그렇습니다. 일본 교관이 죽고 공사관이 불타고 그래서 일본에게 우리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3번 이항로를 중심으로 척화주전론 싸워야 된다. 이게 바로 뭡니까?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죠? 그래서 요거는 1866년도 병인 양요 그 해가 일어나던 그 시기 때 있었던 일이고요. 4번 일본은 멜렌도르프 내정 고문으로 파견했다. 이 멜렌도르프 러시아 사람인데 내정 고문으로 파견했습니다. 이것은 임오군란을 해결했던 주역이 누구예요? 청나라죠. 청나라가 명성황후의 요청으로 청나라 군대가 파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나라한테 모든 것을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청나라가 니네 잘 모르니까 고문을 내가 파견해 주겠다. 그래서 임오군란 이후에 청이 마젠창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멜렌도르프 고문으로 파견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일본이 아니라 청나라라고 해야 됩니다.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59번. 다음 화폐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외의 화폐가 등장을 하죠. 이 문제에서 1번 흥선대원군이 경복군 중공을 위해 당오전을 발행했다. 당오전이 아니라 뭡니까? 백전이죠. 당시 유통에 뜨던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를 지닌다. 당백전. 이것으로 인해서 인플레 형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오전은 뭡니까? 당오전은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시찰단 파견해가지고 근대적 기구를 만드는데 근대적 화폐를 만드는 전환국을 만들어요. 전환국. 이 전환국에서 1883년도에 만드는 화폐인데 당시 유통이 되던 상평통보의 5배의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당오전입니다. 2번 조선 후기에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그렇습니다. 3번 고려 숙종 때 해동통보 등의 동전이 만들어졌다. 네, 뭐 고려 숙종, 조선 숙종 이 화폐와 공통점이 있죠. 4번 변환에서는 철을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철은 변한다. 아주 유명한 변환 사만시대의 정답 1번. 자, 60번. 민족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1. 정부가 설립한 유경공원은 동문학의 설립으로 폐지되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근대적 교육기구인데 맨 처음에 동문학이라는 이게 뭐냐면 동쪽으로 가면은 어느 나라 일본 나오죠. 더 동쪽으로 가요. 미국 나오죠. 영어 강습 기관이에요. 영어 강습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는 아니에요. 학교가 아닙니다. 영어 강습 기관이에요. 기관.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학교. 이게 유경공원이에요. 정부는. 그럼 뭐가 먼저 세워져요? 얘가 먼저 세워지고 얘가 이제 학교죠. 학교. 네. 그러니까 유경공원은 영어도 가르치지만 다른 신학문들도 많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유경공원 동문학의 설립이 폐지되었다. 동문학이 먼저 세워집니다. 2번 한국인 마을이 형성된 간도에 서전서숙이 설립되었다. 그렇죠? 네. 서전서숙. 3번 삼원부의 신흥무관학교에서는 독립군을 양성했다. 그렇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관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안창호는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했다. 그렇습니다. 신민의 활동이죠. 정답 1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항기 때의 6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 중반을 넘어서 우리가 또 나머지 부분 이제 슬금슬금 우리의 응용력, 우리의 또 실력을 뽐내면서 풀어보는 시간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문제 뒤를 이어서 열심히 달려봅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